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2.73%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지금 시장의 급락,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의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종목마다 사연이 다 다를 겁니다. 종목 상담 그래서 좀 필요할 텐데요.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뭐 오늘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밀려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김 위원님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9시 50분 38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1.25%를 0.25% 인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장 대부분 저는 뭐 한 45% 확률로 인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망매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5일선 회복을 못하고 방금 전에 오기 전에 일부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부터 그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관심 종목, 주 관심 종목으로 보는 셀리버리, HLB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데 그래도 일부 제가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3일 날 중국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급등 나왔는데 지금은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N자나 W자로 반등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질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그 추경이 남아 있고요. 추경은 헌법 제56조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재정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법도 부차적으로 나오는데 헌법 56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 동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구나 경북 지역에 대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대통령 예비비로 그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 얘기하는 과감한 감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늦어버리면은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늦었는데 이 경제에 대한 방역이거든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나 대폭 감세가 그래서 현 정부에 계신 분들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조속한 결과를 국민한테 제시해야 될 걸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금통의 금리 동결이 물론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상당히 이제 하방 압력에 또 다시 서로 이제 기름을 붓는 형국이 좀 되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현재 중국 시장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책 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상승을 해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의 힘인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 그런 부분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있기 이전에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빠르게 금액을 조기 얼마나 집행하느냐에 이 성과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1조 원을 6개월에 걸쳐서 집행하는 것보다 1,000억을 한 달에 집행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아쉬움이 남고 특히 이제 금통위가 이제 2월달 넘어가면 3월달 없고 4월달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새로운 뭔가 변화가 또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시장에 아마 실망감이 나오는데 오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상승을 시켰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주도 섹터나 주도주 위주로 좀 버텨줬던 외국인들의 장기 펀드 물량들이 어떤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지 우리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섹터별에서 보시면 어제 오후 오늘부터 이제 좀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좀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섹터를 좀 지켜줬던 물량들이 오늘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시장이 일단 아직까지 뭐 하락으로 완전히 꺾인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분기점에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라고 시장을 좀 잘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급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작은 수급에도 지금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종목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1956번님 이녹스 첨단 소재 5만 원에 비중 40%. 비중이 좀 높네요. 네, 비중이 조금 높으시고 사실 뭐 괜찮은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IT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반도체 패키지까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괜찮은 IT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렇게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아마 저점을 1차적으로 좀 이탈하는 기술적으로 보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시적이냐 혹은 추세적으로 이탈이냐 여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기술적으로 분석은 해드리지만 일단 전체적인 대응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좀 보고 종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이고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45,500원인데 사실 이제 오늘 여기를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탈이냐 혹은 일시적인 이탈이냐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탈되면 직전 저점이었던 지수 이제 45,500원으로 좀 내려가게 되고요. 반등을 주고 이제 올라왔을 때는 목표 가격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 좀 형성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에서 살짝 위인 52,0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은 2차 목표 가격은 5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들어봤고요. KMW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8414번님 주시는데 조정이 좀 크게 나와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5G 관련 종목인데 작년에 10,000원 뭐 부근에서 80,000원까지 무려 7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지금 80,000원에서 지금 40,000원까지 제가 봤는데 이제 상승폭의 뭐 일정 부분 50% 반납하는 그런 건데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고 8414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한 전체 내가 한 20% 추천을 드리는데 한 5%는 매수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오면 45,000원 전후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매수 안 하시고 상승하게 되면 6만 원이 지금 단기 저항선인데 박스권 일단 뭐 매수를 하십시오. 5만 원 전후에 매수를 하시되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45,000원, 43,000원까지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진로봇 2,700원에 비중 10%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상담 좀 했던 종목이고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지수를 좀 이탈했습니다. 이제 일시적 이탈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이 지수 이탈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이제는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1차 목표 가격은 2,900원이고 2차 목표 가격은 3,150원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지지선 이탈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 저점을 받을 때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지 여부를 좀 알기 어려운데 일단 지지선 요 종목은 이탈한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2,300원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이 2,900원.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펀더멘탈에 좋지 않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니로봇 같은 경우는 AI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테마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반등 줄 때 그 테마를 활용해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센트럴모텍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센트럴모텍 주가가 테슬라 이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37,300원 비중 18%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그림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의 그 알루미늄 경량 소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의 하중에 약 50%, 45% 차지하고 그래서 배터리를 무조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용차 타실 때 앞에 있는 한국 타이어 그 배터리, 로켓 배터리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하부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은 주행거리가 높은 게 아니고 하중 때문에
못 가거든요. 거기에 대치해서 전기자동차는 차량 경량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 장착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어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관련 소재를 만드는 테슬라 센트럴 모터입니다. 제 주 관심 종목인데 지금은 매수를 지금 37,300원에 18% 하셨는데 들어가셨으면은 4만 원대 한번 치고 나와서 단기적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격 매수는 3만 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은 3월 첫 번째 주 말이나 3월 두 번째 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서 저점 매수하시는데 길게 봐서는 전고점 45,000원 돌파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기 매매 구간인데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트럴모텍 들어봤고요. 이노와이어리스 45,400원에 비중 20%, 5G 종목들 오늘 좀 많이 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5G 종목들 오늘 많이 하락한데, 그러니까 오늘 좀 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받쳐왔던 IT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장기 종목들이 좀 버티기 때문에 초반에 항상 주도주의 특징이 뭐냐면 조정을 받는 초반에는 더 빠집니다. 일반 종목들보다 더 빠지다가 이 조정이 말미에 가거나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락을 하지만 대신에 빠른 복원력으로 또 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주도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5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IC 섹터의 종목들 주도 종목들인데 사실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 장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버티던 주도주에 있던 외국인 물량들이 좀 빠져나갈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하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분기점을 이탈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딱 거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 장기 펀드들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펀드 물량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 펀드 물량들도 일부,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발을 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을 때 지금 5G 종목들이 조금 지금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섹터 자체의 펀더멘탈 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 5G 종목 중에서 가장 무난한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갈리는데 관해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의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편안하게 펀드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흔들리면서 밀려 내려왔고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39,800원 그때 제가 이제 1차 진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림 보면 좀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일시 이탈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그래서 지지선을 1차 39,800원에서 37,6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7,600원까지 좀 잡으시고요. 반등을 줬을 때는 지금 45,400원 너무 고가권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47,0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1차 시장이 좀 안정돼서 1차 목표까지 오면 절반 정도는 47,000원에 붙을 때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5G 종목은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확인했고요. 삼성전기 왔네요. 138,000원에 비중 10%, 0013번님. 굉장히 잘 가던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꺾이니까 조금 불안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기는? 네, 삼성전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MLCC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중요한 건 제가 그거 내용을 아시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오늘은 대개 그 IT나 IT 부품이나 5G가 약하면은 PT, 제약바이오가 올라갑니다. 제가 예상보다는 어제부터 제약바이오를 단기적으로 공략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제일교포가 나스닥에 상장한 종목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종목이 뭔가 그렇습니다. 내가 제 그림을 잠깐 잊어버린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임상 단계를 끝나고 6, 7월에 나스닥 상장이 돼 있는데 코스닥 그 이중 상장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제약바이오가 강할 경우는 한 66% 확률로 IT나 IT 부품이 약합니다. 그런 희석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CAPM 자본 가격 결정 모형하고 비슷한 건데 삼성전기는요. 두 번째 많이 밀리면 여기 12만 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여성 투자자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공매도 투자자가 12만 원 근처까지 밀었다가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의 가격은 12만 5천 원,
12만 원이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위에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고 다시 거기 가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말씀드린 12만 5천 원, 12만 원에서 보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이 지금 IT 조정이 3월 내일도 장이 안 좋게 보이는데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9시 50분에 다른 분들은 하방 해진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장이 빠져서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되게 IT나 5G 관련 종목인데 지금 뭐 원 3일 동안 2조 5천억 팔다가 오늘도 한 3천억 파는데 외국인들 매수를 기관들이 받기에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외국인화 기관은 매수한 사람 따로 있고 매도한 사람 따로 있다. 손절매하는 사람 이게 시스템으로 그게 조직화돼 있는데 개인들은 혼자 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등시 매도하고 본격 매수는 12만 5천 원, 12만 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0280번님 창해 에탄올 15,800원에 비중은 30%. 자, 이 종목도 사실 뭐 코로나19 관련한 테마주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로 확산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한번 반등 이후에 지금 이제 급격히 꺾이면서 이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는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창해 에탄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모나리자에서 다시 50, 이제 최근 이제 웰코론까지 대장주가 이 마스크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이슈화가 나오면서 바톤을 넘기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종목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급반등이 나왔을 때만 또 반등이 나오는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럼 지금 현재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어쩌면은 다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테마 형성되냐 여기 좀 달려있는데요. 창해 에탄올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 다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 반등이 외봉에 꺾이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매집과 매물 물량을 좀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 반등이 좀 나올 걸 예상이 되고요. 반등 시기를 보면 지금 이 주기적 관계와 보면 아마도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올하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활용하셔서 반등을 저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고점까지 잡고 또 버티시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반등 목표 가격을 18,4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저번에 말씀드린 최저가 11,550원 요 위인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8,4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들어봤고요. 인선 ENT 8,000원의 비중 30%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인선 ENT는 그 IS 동서 그 지분 33.5% 갖고 있는 건설 폐기물, 뭐 자동차 재활용 이런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때문에 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간 조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실적은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인내를 하시든지 첫 번째 인내를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8,500원 이 돌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 가격이 8,000원인데 8,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00원 기간 조정 거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기 밑에 내려가더라도 확률은 한 45%로 7,000원 초반 지지할 걸로 보거든요. 거기서 추가 매수 하시는데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은 재무주가 좋아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따로 손절매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ENT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8,2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이슈가 될 때 좀 떴다가요.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정비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 관련된 부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었고 저평가 메리트도 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상승분에서 시장에 맞으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과 저평가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시기에 위에서 좀 맞으면서 내려가기 좀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퍼가 아마 최 5배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거. 근데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 이제 7,080원 여기 이제 지수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여기 이탈해도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했다라고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반등을 줬을 때 지금 8,500원 전후에서 두 번 정도 고점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을 좀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반등주를 좀 넘어가기는 단번에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7,080원을 지지선으로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8,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탑스 14,193원. 한 번에 사신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30% 비중도 조금 많네요. 인탑스 그 049070 여러분들이 아시는 휴대폰 부품주인데 카메라 모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셈블리, 뭐 아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부품이 많다 그런 얘기죠. 지금 14,193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BT가 제약바이오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개미들이 팔고 나오는 그런 매한세인데 일단 여기 11,000원 아래가 중요한 가격 지지선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안 올라가니까 지금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 가격 다시 갈 확률은 제가 보기에 한 66%가 됩니다. 다시 갈 확률이 높은데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가격에 비슷하게 거래량이 느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좀 길게 잡으면은 다음 주나 좀 길게 보면 다다음 주 선물로서 만기일까지 조정을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 경영 예산이나 감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치권의 잠재 성장률 회복을 위한 조기 경기 부양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뭐 지금 브라질까지 그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비중이 30% 많아가지고 여기 11,000원, 11,300원 지지 안 하면은 11,300원 지지 안 하면 거기서 10% 덜어내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14,000원 부근에서도 10% 덜어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안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원하시죠? 근데 긴장하고 오는 바람에요. 예. 저 매연을 먹었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예.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여기 상암동 종합 경기장 그 괜찮습니다. 아래 지하 터널 공사하는 바람에 예. 제가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TMI는 8910번님 사마제약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반짝 떴다가 예. 좀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왔죠. 이 종목은 펀더멘탈 부분도 조금 개선이 좀 될 부분이 있고 대표적인 제약 제품도 좀 있는데 굉장히 주가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한번 딱 테마 형성됐을 때 올라가고 눌렀을 때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딱 시장이 이렇게 걸려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딱 기술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종목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주고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지 위쪽에 매물화 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과 함께 이제 꺾여 내려와 버리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이 좀 이제 기초로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매물이 쌓이는 거는 어느 정도 매수 매도 주체와도 연관이 있고 규모와도 연관이 있지만 또 시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위쪽에 18,500원대 이제 매물이 거의 형성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 이 종목도 이제 지지선이 조금 살짝 이탈하는 모습인데, 14,700원, 800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 여기도 조금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다른 제약 종목처럼 뭐 펀더멘탈이 없이 그냥 어떤 이슈, 뭐 신약 이슈로 오른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종목이 있는데, 스맥타라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해도 아마 일시적 이탈일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4,9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17,200원 여기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광동제약 오늘 제약 관련주들 엄청 들어오네요. 광동제약 6,4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광동제약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왕 정기신문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제가 주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2011년도 초에 10배난 종목이에요. 19,100원까지. 예전에 한번 길게 한번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 종목인데
최수부 회장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회사가 안정성이 있는 대신에 제가 말씀 기대치에 대한 혁신신약 그게 없어요. 그래서 비중이 20%인데 6,4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반등이 된다면은 6,800원에서 7,400원 구간에서 일단은 20% 중에 10% 덜어내는 전략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지금 시장의 혁신신약 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장의 흐름이 아니다. 제약바이오나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렌드에선 조금 멀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무좀에 관련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테마 한가운데 있는 종목입니다. 신풍제약 9,600원에 비중 20%. 근데 좀 고점에 사셨네요. 그렇죠. 좀 고점에 사셨네요. 자, 우리가 이제 테마를 접근하실 때 제가 항상 길목을 지키거나 가장 핵심주에 들어가시거나 핵심주가 아니면 그걸 대체할 만한 대체주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앞에 보셨던 웰크론이나 이런 마스크 관련된 대장주의 종목들을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갔다가 지금 다 내려왔죠. 근데 이 관련주를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종목은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본 종목들보다는 더 반등폭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차 반등 구간이 8,500원에서 한 8,700원, 9,000원 요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목표가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지수는 이제 6,850원인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면 위쪽으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 또 5G 종목이네요. 오늘 제약바이오 아니요 5G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41,100원에 비중 10% 전망 매도가 궁금하시대요. 네, 오이솔루션은 조정이 나오면 직전 저점인 35,000원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신다면 시간을 두고서 매수하시되 기존에 가지고 계신 10% 중에서 맥시멈 25% 넘지 않는 수준, 4분의 1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하고요.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 아는 것은 뭐 신의 영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1,100원에 10%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35,000원 전후에 내려가면은 이 종목은 지금 치고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가 매수를 35,000원 전후 34,700원, 뭐 34,500원하고 35,100원 그 부분에서 어바웃을 매수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 41,100원에서 조금 오판 45,000원, 47,000원에 평균 단가 낮춘 금액 중에서 다시 10% 줄이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되 거기서 다시 조정받고 가려면은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뭐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파기지국 6632번님 3,9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이제 억지로 넣는 5G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인데 실적이 5G 종목에는 그렇게 개선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선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G와 좀 연관을 지죠. 올라갈 때는 크게 못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또 같은 테마 엮이면서 섹터 엮이면서 지금 오늘 5G 종목들 크게 내려옵니다. 자, 오늘 아마 5G 종목들 굉장히 상담을 많이 실시하시는데 다 급락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 급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5G 같은 경우도 IT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와 MLCC, 5G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여기에 폴더를 보고 이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섹터고요. 우리 주도주고 여기에서 지금 장기 펀드 물량들이 계속해서 버티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기법하는 섹터가 하나 나왔죠. 그게 이제 5G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5G가 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려가냐면 결국 5G를 샀던 하나의 주체 세력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스켓으로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거쳐서 사지 않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는 실적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5G와 관련된 펀드들은 5G 종목을 바스켓에 담아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사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 버텨있던 어느 한 주체가 지금 오늘은 5G에서 지금 이제 기법하고 일단은 물량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5G 물량들이 5G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수급적인 부분은 꼭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3,128원 여기가 이제 지선인데 여기까지 많이 남았지만 지금 이제 내려가는 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3,500원 정도 일단 지지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지지선을 3,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목표 가격은 4,19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5G와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일단 단기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파 기지국 이야기 나눠봤고요. 파인텍 1,88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예, 파인텍은 OLED 장비 중에서 본딩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도 그림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재무 구조는 성장성이 그렇게 담보된 종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OLED 종목 중에서도 ICD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관심 갖고 추천한 종목. 그런 종목도 어제 오늘 밀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이거 OLED가 되게 TV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PC 아주 조그만 OLED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애플까지 포함해서 아이폰까지 포함해서 80%고 나머지 20%는 지금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그 공장이 거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피해를 보면은 전 세계가 마비되는 어떤 전 세계 공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웨이라든지 ZTE 이런 데서 들어가는 오포폰 이런 데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중국산도 그 한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만은 품질이 한 70~80%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이라든지 16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모바일 D램이라든지 낸드패시가 매출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은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가 어느 정도 풀어져야만이 중국에 대한 제조업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제기할 걸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 전문가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라든지 OLED 장비라든지 5G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거 주식이 빠졌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 왜 빠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투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믿음은 다시 U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지금 손절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미래 전략. 오늘 빠진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내일 빠진 거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그걸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긴장과 아니면 허탈함과 또는 분노나 이런 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2월 3일 날 2185에서 2135까지 이재환 전문가 제가 맞췄어요. V자 반등 나온다. 그 중국에 대한 바이러스인데 지금은 이게 중국 말고 한국, 일본, 이란, 이태리, 브라질, 강남의 소망교회 이렇게 막 그냥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이게 잠잠 해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두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치료가 이게 예전에 중국 그 바이러스보다 더 시간이 필요한 감기 걸리면은 집에서 쉬시면 낫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걸 못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인텍의 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상 시계지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56, 일단 2050선은 지금 지켜주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000선이라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볼 땐 2050선 붕괴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50포인트는 오늘 사수를 하려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봅니다. 2083 장초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시각으로 8시 30분 여러 가지 발표, 이야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의 좀 훈풍을 불어 넣어주나 했는데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동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지금 사실 환율 시장 쪽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리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 혼란스럽고요. 여기에 지금 환율 시장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스텝이 엉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투심이 지금 조금 누그러든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은 사는데 기관 외국인 파네요. 기관 50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3,660억 원까지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꽤 많이 팝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기관은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나 봐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은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 SK하이닉스도 92,000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장에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네이버도 낙폭 줄이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LG화학, 지금 현대차, 삼성 SDI, 현대모비스, 셀트리온까지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폭씩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38.32입니다. 장중에 지금 3% 가까이 밀려 내려갔다가 소폭 그래도 올라온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660까지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밀려 내려가면서 634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지수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툼에도 좀 나오나 싶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장 후반에 저점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수급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개인들 돈 많다라고 하시는데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만 매수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팝니다. 오늘도 2,309억 원을 팔고요. 기관도 1,034억 원을 팝니다. 기관 전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고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매수하는 수량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코스닥이 하락폭이 커지자 개인들이 강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 홈쇼핑이나 행복한 백화점에서 매일 마스크 27만 장씩 공급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스크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서울 개외한 하나로마트에서 하루 55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좀 구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기사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인데 잘 버티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갔고요. HLB가 무려 15%가 급등합니다. 13,800원이나 올라갔고요.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KMW 급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많이 빠지고요.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한마디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이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까지 왔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일단 국내 감염 환자 급속도로 지역 내 확산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이렇게 퍼져버렸고 여기에 지금 미국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확산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다음에 지금 우리인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라든지 중국에서 나오는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을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어떻게 방역 체계가 이루어진지에 따라서 이 글로벌 이 전체가 이 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이제는 선진국화에 가깝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전에 나스닥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동조화됐다면 최근에 주도주가 최근에 보면 어떤 모습을 좀 보이냐면 오히려 우리 증시가 밀릴 때 미국 증시가 또 따라 밀리는 영향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 2, 3일 정도 보면. 결국에 이제 글기 증시나 우리 증시나 주체는 이제 같은 외국인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저점을 잡고 반등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좀 하락은 좀 뼈아프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인식한다면 수급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주도해왔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면 사실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나스닥 중심의 미국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올 한 해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그 기술주 안에서도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거의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석권하고 있는 섹터들이 글로벌 증시의 리딩 파트였기 때문에 올해 우리 증시가 가장 좋게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증시가 지금 받는 타격이 의외로 좀 데미지가 컸다라고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중기의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 섣부른 판단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대응 방안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일단 V자 반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얕아졌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를 그러니까 자기 계좌를 좀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 현금화를 시킬 부분이 있어야 적어도 이 시장에 바로 반등 주고 올라갈까 봐 우리가 정정긍긍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기간 조정 내지 이중 바닥 내지 삼중 바닥 형태를 본다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몰입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켰다가 주도주의 위주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화 비중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에 일단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예, 뭐 지금 이주환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 3일 날 2080에서 2230 급반등을 낮췄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것은 매도하는 거 1조 원 정도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1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원하는 게 1,000억이 아닙니다. 100억도 아니에요. 그냥 50억 정도 0.5%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돌리는 프로그램 기계적인 매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개미가 절대로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 다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외국인들은 뭐 그렇다고 보고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나 화학 소재를 구입을 해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반도체나 OLED를 만들어서 그걸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는 그걸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거 경제 참모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한중일 딱 지금 핵심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란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 우리나라 여행객 모두게 딱 닫아버려요. 지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잘못은 인정합시다. 그럼 2번은 빨리 추경 국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헌법 56조에 의해서 그거 안 되면은 대구 지역이나 경상북도 신천지 교회 이런데 딱 해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빨리 방역 조치하고 또 긴급 예비비 책정하고 대통령 권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감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 늦어버리면요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됩니다. 제발 여기 행정 당국자들한테 제가 진호를 드리고 다만 또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1, 4분기 여기 환율 차트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줄더라도 환차익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지금 여기 1220원에 제가 못 간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1, 4분기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그나마 그렇게 많은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환차익 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가 넘게 빠지네요. 2054.88포인트고요.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2.51%나 내려가면서 638.17, 또다시 630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자, 환율 오늘 거의 변동 없네요. 30전 올랐습니다. 121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테스 26,140원 2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현재 상담 드렸고 IT 관련된 장비 종목,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좀 많아서 비중이 좀 높아서 작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왔는데 이제 오늘 상담 종목 대부분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점 23,2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 21,000원 근처에 또 있긴 한데 이렇게 이탈됐다고 해서 바로 손절매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IT 섹터 소재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해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좀 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0원이고 일단 목표 가격은 26,000원. 조금씩 목표 가격은 하향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6,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테스 들어봤고요. 다음은 KT 35,000원의 비중 20%. 데이비드 김 위원께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예, 저기 무료 카톡방 오신 회원님인데 오다가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시청할 때 하시라고 했는데 잠깐 그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한 1분 시간을 내드리면 이게 2월 3일 날, 2월 4일 날 중국 증시가 양봉 계속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중국은 시효 적절하게 경기 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말씀드린 이거 보고서 했는데 저도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여기 말씀드린 2월 4일 날 2085 그것도 지금 하해해가지고 2050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중국 따라간다고 봅니다. 반등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아까 모두의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나라 감세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든지 추가 경영 예산 헌법 통과해야 되니까 헌법 56조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대구 지역이나 이런데 빨리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제가 왜 하시라고 당국자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겠지만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린 얘기인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요, 올라가요. 그럼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 계속 그때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KT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 26일 날 23,700원에 저점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반등하면은 24,800원이 직전 저점이거든요.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때 누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KT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재무구조나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도날 확률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 5내지 10% 되거든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도 신저가 나왔는데 이건 그나마 배당에 대한 수요가 적절하고 그리고 KT 신임 임원이 뭐 잘 하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20% 중에서 추가로 10% 매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를 다 하지 마시고 23,300원하고 23,900원, 23,900원, 24,300원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35,000원이니까 27,000원대 되면은 제가 일부 비중축소를 말씀드리는데 그 반등하는 타이밍은 조금 시간이 길게 걸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개미라는 표현은 개인 투자자로 좀 바로 잡도록 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무엇이 팔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낯이 뜨겁다 정도로 저희가 정정을 하고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49번이 우정바이오 8,200원의 비중 5% 어떻게 할까요? 테마주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이 우정바이오는 감염관리 전문 업체고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 이슈화 되고 있는 이 음압병실을 시설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지역 감염 확산이 되면서 이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마 우정바이오가 주목을 좀 받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지선은 6,8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선은 살짝 이탈되더라도 크게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8,200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충분히 롤링을 좀 볼 수 있는 비중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6,8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에 목표 가격을 1,2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건데 목표 가격은 1,2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지만 테마가 강하게 들어온 날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청산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최대 1,200원까지 드리지만 급등했을 때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정바이오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엘컴텍 2,300원의 비중 1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037950 엘컴텍 2,305원에 15%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이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그거에 관련 이슈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찍었는데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래량이나 차트로 봐서는 다시 올라가면 2,400원, 2,700원에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무구조보다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계열사인가 자회사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 들어가셨는데 물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종가가 2,235원이니까 비중이 뭐 15% 많지는 않습니다. 엘컴텍입니다. 037950. 그래서 반등하면은 2,400원 아니면 2,450원에서 전고점 2,700원 정도 좀 바운드리 높게 잡고서 매도하시는 걸로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엘컴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또 안전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